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적용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161번에서 18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61번 방사형 수목의 대표적인 특징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기 문제 읽어보시고요. 자, 보시면은 답은 4번이고요. 빠른 생장력과 뿌리 뻗음이 깊고 지상부가 무성하면서 지엽이 바람에 상하지 않는 수목이어야 한다. 지금 이게 뭐 아침 바닷바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을 가장 적합한 것은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생장력과 뿌리 뻗음이 깊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근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닷바람에 의해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근성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지상부가 무성하면서 지엽이 바람에 상하지 않는 수목이어야 한다. 아주 굉장히 적당한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62번. 다음 그림은 어떤 돌쌓기 방법인가? 1번 층지어 쌓기, 2번 허튼층 쌓기, 3번 귀관 무늬 쌓기, 4번 바른돌 바른층 쌓기. 답은 2번 허튼층 쌓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석을 적당히 있는 그대로 이렇게 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다? 허튼층 쌓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3번 그림은 벽돌을 토막 또는 잘라서 시공에 사용할 때 벽돌의 형상이다. 다음 중 반토막 벽돌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우면서도 간단한, 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한 장,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온장이라고 얘기하죠. 온장.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길이로 자른 거는 반절 또는 반장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요. 이거는 반토막. 그 다음에 요만큼 반반절. 우리가 이렇게 자른 거는 반절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반반절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요렇게 25%, 여기 75, 여기가 25, 요런 거는 2호 토막, 그 다음에 요거는 7호 토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4번, 조경에 활용되는 석질 재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열 전도율이 높다. 2번에 가격이 싸다. 3번 가공하기 쉽다. 4번 내구성이 크다. 석질이에요. 석질. 옳은 것. 내구성이 뭐예요? 힘이에요. 힘. 이게 크다. 당연하죠. 옳은 것. 가공하기 쉽다. 가공은 된다. 가공은 되는데 가공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석재공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그래서 가공하기 쉽다는 틀렸고요. 가격이 싸다? 그렇게 싼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틀렸고 답은 4번이 맞습니다. 165번 다음 중 과일나무가 늙어서 꽃 맺음이 나빠지는 경우에 실시하는 전정은 어느 것인가? 1번 생리를 조절하는 전정, 2번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 3번에 생장을 억제하는 전정, 4번에 세력을 갱신하는 전정. 답은 4번입니다. 자, 전정에 대한 그 내용도 수시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확실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생리를 조절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TR율이라고 그러죠. TR율. 그래서 이렇게 밑에 아랫부분이 제거된 만큼 위에 잎도 모조리 다 따준다.
그래서 위의 무게와 밑의 무게를 어느 정도 맞춘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TR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거는 생리를 위한 전정이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외우기 나쁘지 않아요. 생리를 위한 전정이다. TR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이다. 생장이에요. 예, 그러려면은, 병든 가지, 그 다음에, 고사지, 그 다음에 뭐, 부러진 가지, 이런 것들을 잘라줘야, 생장에, 용이하겠죠. 예, 그래서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은 뭐 병든 가지 자르는 거, 그 다음에 고사지 제거하는 거, 이런 거는 2번에 해당이 되고요. 생장을 억제한다. 억제.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소나무 순 자르기 이런 게 있죠. 예, 소나무 이렇게 순 자르기 이런 거는 이제 생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순을 5월에서 6월에 자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장을 억제하는 거의 종류로 맞지 않은 거 골라라 뭐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예, 그래서 소나무 순 자르기, 그 다음에 산울타리 전정, 그 다음에 향나무, 예, 우에 이제 침엽 종류는 우에를 쫙 오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상수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동물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장을 억제하는 전정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과일나무가 늙어서 꽃맺음이 나빠지는 경우에 실시하는 전정은 세력을 새롭게 갱신하는 전정이다. 예,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조금 세부적으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66번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목병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뭐 이 중간 단계 이런 거를 파이토플라즈마, 이거하고 유사한 게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이잖아요. 마이코플라즈마. 뭐 같게도 보기도 하는데요.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목병이 아닌 것. 그래서 뭐 외우기 쉽게 오대뽕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동나무, 대추나무, 뽕나무, 오대뽕.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북나무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벚나무 빗자루병이 되겠습니다. 자, 167번 잔디 깎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잡초 방제, 2번 이용 편리 도모, 3번의 병충해 방지, 4번의 잔디의 분열 억제. 답은 4번이에요. 잔디의 분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촉이 나오는 거를 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거를 억제해주면 잔디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생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깎기의 목적이다. 예, 이거 억제다.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168번 다음 중 측량의 3대 요소가 아닌 것. 그래서 측량의 3요소. 이것도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각 측량. 보통 이제 수직, 그 다음에 수평각, 예,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리 측량. 예, 그래서 현장 규모 같은 데에서 수평거리 측정. 그 다음에 고저 측량. 요거는 이제 높낮이가 되겠죠? 높낮이. 높이차라고 표현할게요. 높이차.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측량, 거리 측량, 고저 측량.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세부 측량이 되겠습니다. 자, 169번. 중세 유럽의 조경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1번의 과수원, 2번의 약초원, 3번의 공중정원, 4번의 회랑식 정원. 그래서 답은 공중정원이죠. 예, 그래서 서부아시아 때 그 네부카자르드 이사가 그 아미티스 왕비죠. 왕비가 멀리서 이제 시집을 왔어요. 예, 그 왕비를 위해서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니까 왕비를 위해서 지어준 정원, 공중정원인데요. 예, 굉장히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170번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별장이 아닌 것은 1번 빌라 토스카나, 2번 빌라 감베라리아, 3번 빌라 라우레티아나, 4번 빌라 아드리아누스. 자, 2번 빌라 감베라리아예요. 자,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별장. 그러면 대표적인 별장을 외우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토스카나, 라우레틴, 아드리아누스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대표 정원이죠. 예, 이탈리아. 여기서 토스카나가 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토스트라고 외우라고 하는데요. 예, 토스카나 빌라가 이탈리아 쪽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는 로마 대표적인 별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빌라 토스카나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71번 다음 설명의 가로 안에 들어갈 시설물은 시설 지역 내부의 포장 지역에도 모모를 이용하여 낙엽성 교목을 식재하면 여름에도 그늘을 만들 수 있다. 1번 볼라드, 2번 펜스, 3번 벤치, 4번 수목보호대. 자, 답은 수목보호대예요. 자, 시설 지역이 내부 포장 지역이라고 했어요. 내부 포장 지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블럭을 깔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죠. 예, 블럭을 깔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행 공간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여기에 나무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수목 보호대를 설치하죠. 그래서 수목 보호대라는 거는 언제 설치한다?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곳에 밟으면 나무가 아무래도 손상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수목 보호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포장 지역에 수목 보호대를 이용하여 낙엽성 교목을 식재하면 여름에도 그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녹음수를 하면 이 밑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목보호대를 설치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반 녹지 지역에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포장지, 이런 데 포장도로, 포장 지역에 주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2번 기존의 레크레이션 기회에 참여 또는 소비하고 있는 수요를 무엇이라 하는가? 1번의 표출 수요, 2번의 잠재 수요, 3번의 유효 수요, 4번의 유도 수요. 답은 표출 수요예요. 그래서 기존의 레크레이션 기회에 참여도 하고요, 소비하고 있는 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직접 참여하고 그 다음에 표현도 하면서 참여도 한다,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잠재 수요다. 잠재라는 거는 의사는 있긴 있어요. 의사가 있긴 있는데 여건이 아직 허락하지 않는 거죠. 예, 잠재 수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유도 수요라는 거는 이용할 생각이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유도 수요에 해당한다. 유효 수요. 이건 이제 네 가지를 조금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유효 수요라는 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 의사가 있고 실제 가능할 그런 여건도 되는 상태, 이런 게 뭐다? 유효 수요다. 여기에서는 참여도 하고 소비도 하고요. 활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표출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3번 적용 계획 설계에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여러 가지 조건의 분석과 통합을 실시하는 단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1번의 목표 설정, 2번의 현황 분석 및 종합, 3번의 기본 계획, 4번의 실시 설계. 자,
여기에서 적용 계획 설계에서 기초적인 자료 수집 정리, 그 다음에 분석과 통합을 실시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 구상이 아니고요. 현황 분석 및 종합, 종합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가장 시공하기 전 단계, 마지막 단계, 그러면 실시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어떠한 그 하부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땅가름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낼 건지, 이런 거는 이제 기본 계획 단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분석과 통합을 실시하는 단계는 현황 분석 및 종합에 해당한다. 답은 2번입니다. 174번.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어 일정한 지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하는 경관 요소는 1번의 전망, 2번의 통경선, 3번의 랜드마크, 4번의 질감. 답은 통경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점을 공부할 때요. 자, 요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어 일정한 지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하는 경관 요소. 그래서 이거는 비스타. 자, 비스타. 그다음에 초점 경관. 그다음에 우리가 통경선. 전부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소점이라고 합니까? 1소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통경선, 비스타, 그 다음에 초점 경관, 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소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75번. 조경 시공 재료의 기호 중 벽돌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답은 2번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아셔야 될 게 4번은 우리가 이제 강이었잖아요. 강을 표시할 때 이렇게 했고요. 3번이 이제 집안 표시예요. 집안 표시가 요거 3번. 집안 표시도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원집안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표시할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또 우리 수험생들 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는 이렇게. 이것도 무슨 표시다? 원집안 표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벽돌에 해당하는 거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6번. 레미권 구격이 25, 210, 11로 표시되어 있다면 A, B, C 순서대로 의미가 맞는 것은? 보기 문제 보시고요. 자, 답은 3번입니다. 골재 최대 치수, 규격,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축 강도, 그 다음에 12는 슬럼프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이 우리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럼프 값이 높다. 그러면 조금 약간 부드러움에 콘크리트 부드럽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치수는 거의 기본 치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치수를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요거는 어떤 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네, 177번입니다. 인공폭포 수목 보호판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품은 1번 유리블럭 제품, 2번 식생호환 블럭, 3번 콘크리트 격자 블럭, 4번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네, 답은 4번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폭포 그러면은요, 인공도를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석으로 모든 거를 다 표현을 하면 좋은데 옥상이라든지 실내라든지 이런 데에는 자연석을 이 무게와 관련된 곳은 자연석을 사용하기가 힘들죠.
예, 그럴 때 인공 폭포를 만들 때 인공 바위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예,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또는 FRP라고 하죠. FRP. 자, 그래서 FRP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렇게도 복합 구조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FRP라고 나와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도 이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활용도가 있는 바위 폭포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하지만 다시 생태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복원이 안 된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생태 복원이 되지 않는 그런 게 또 뭐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다? FRP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78번 서양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1번 꽃은 청색 계열이다. 2번 성상은 상록 화렵 간목이다. 3번 뿌리는 청근성이고 내염성이 강하다. 4번 잎은 어긋나기 타원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수목이나 이런 이제 식물 종류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답이 틀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수목들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답은 가장 기본적인 거에 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모르시더라도 유추해서 풀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양이라는 거는 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리향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맞지 않은 것은 일단 1번부터 틀렸네요. 꽃은 청색 계열이다. 예, 그래서 약간 연핑크, 연보라, 연핑크, 그 다음에 약간 흰색, 아이보리, 요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청색 계열은 일단 아니라는 거. 예, 답은 1번입니다. 179번 팥배나무의 설명으로 틀린 것. 꽃은 노란색이다. 2번 생장 속도는 비교적 빠르다. 3번 열매는 조류 유인식물로 좋다. 4번 잎의 가장자리에 이중거치가 있다. 네. 자, 그래서 그 팥배나무. 그래서 이제 조경수 나무 종류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틀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팥배나무의 중요한 부분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팥배나무 시험에 조금 자주 나오죠. 예, 그래서 판열매와 같이 열매가 어떻다? 빨갛다. 예, 배꽃처럼 하얗다. 예, 그러면 팥배의 뜻은 뭐예요? 열매는 빨갛고 꽃은 하얀색이다. 지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팥배나무의 이런 원래의 뜻을 아신다면은 문제는 거기에서 틀릴 확률이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중거치가 뭐다 이런 것까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꽃은 노란색이다. 팥배나무의 뜻이 뭐예요? 배꽃처럼 하얗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꽃은 무슨 색이다? 흰색이다. 예, 답은 1번입니다. 180번 방폭림 조성에 알맞은 수종. 자, 보기 문제 보시고요. 답 체크해 보십시오. 자, 답은 팽나무, 녹나무, 느티나무입니다. 방풍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스스로 보호하게끔 바람에 보호하게끔 숲을 조성해 놓는 형상을 말씀드린대요. 예, 그래서 방풍림의 조성에 알맞는 수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80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